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약속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요. 저 안쪽 구석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불안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조차도 왠지 모르게 가식적으로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그 사람 앞에 다가가서 가볍게 인사를 한 뒤 자리에 앉았는데요. 왔나?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네. 저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용건만 빨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지. 자네가 많이 바쁘긴 할 거야. 혹시 은주랑 다시 만나라고 하는 거라면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닐세. 그런 게 아니라 난 그저 자네한테 미안해서 사과하려고 부른 것뿐이네. 라고 말을 하던 사람이 옆에 있던 티슈로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문득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반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녀를 만난 건 회사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팀장님이 우리 부서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고 소개를 해줬어요.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그녀는 그냥 평범하게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모습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변 여직원들의 모습은 완벽할 정도로 화장을 한 모습이었거든요. 간혹 화장을 안 하는 직원이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 립스틱 정도는 발랐기에 화장기가 전혀 없는 그녀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신비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얼굴이 눈에 띄게 예쁜 편은 아니었지만 순수한 모습이 꽤나 매력적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동안은 여직원들에게 관심조차 없었던 제가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제가 넋을 놓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자 옆에 있던 선배가 제 옆구리를 쿡쿡 찔러대며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잠시 후 선배가 저를 휴게실로 따로 불러서는 조용히 물었고요. 뭐야, 진수 너답지 않게 여자한테 웬 관심이냐? 관심은요, 그냥 좀 특이해서 쳐다본걸요? 하긴, 나도 뭔가 좀 특이하긴 했어. 이게 말이야, 청순가련한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암튼 뭔가가 좀 특이해 보이긴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뭔가 특이해 보이긴 했어요. 오, 평소 여자들한테 관심 하나 없던 진수 네가 웬일이냐? 제가 여자들한테 관심이 없긴 왜 없어요. 그냥 쑥스러워서 그런 거지.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동안 네가 한 짓을 떠올려 봐라. 난 네가 안면 인식장애 뭐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다. 근데 나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거든.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여자한테 딱히 관심이 없는 것뿐이죠.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너한테 고백한 여자랑 다른 여자를 헷갈릴 수가 있어? 거기다 은혜 씨가 너한테 맨날 커피랑 초콜릿 같은 것도 갖다 바쳤는데. 그 얘기는 그만 좀 하세요. 저 그때 그 일로 회사까지 그만둘 뻔했잖아요. 그 뒤로 조심 또 조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라며 제가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사실 우리 바로 옆 팀에 은혜라는 여직원이 있는데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그 여직원이 제 자리에 커피나 간식거리를 종종 사다 놓곤 했어요.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자에 관심이 전혀 없는 편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은혜 씨가 몇 달을 고심고심하다가 제게 마음을 표현했던 모양인데요. 제가 워낙 무디기도 하고 별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만 부담스러우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은 있었어요. 저기,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은혜 씨는 그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이 터지고야 말았는데요. 한참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던 중 선배가 제게 불이 나게 쫓아와서는 말을 했거든요. 진수야, 너 진짜 왜 그러냐? 네? 제가 왜요?
아니, 너 은혜 씨 알아 몰라? 은혜 씨요? 그게 누구였죠? 너 진짜 왜 이러냐? 네 자리에 커피랑 간식 갖다 주는 직원 말이야. 너랑 대화도 몇 번 하고 그랬잖아. 아, 은혜 씨요? 네, 알고 있죠.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너 혹시 은혜 씨 얼굴 기억은 나냐? 글쎄요. 그냥 단발머리에 눈이 땡그랗던 직원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근데 너 왜 그 직원한테 자꾸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 다른 사람 이름이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뭔 소리야. 네가 은혜 씨한테 자꾸만 수정 씨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그제서야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은혜 씨랑 수정 씨가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화장도 비슷하게 해서 얼핏 보면 누가 누군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긴 해요. 진짜 미치겠네. 너 진짜 왜 그러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은혜 씨한테 그러면 안 되지. 수정 씨야 별로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은혜 씨는 자주 마주치고 그러잖아. 근데 그 둘을 헷갈리면 어떡해? 그게 말이죠. 저는 화장 진하게 하는 사람들을 잘 못 알아보겠어요. 그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 TV에 나오는 걸그룹들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옷도 똑같이 입혀놓고 화장도 똑같이 해놨잖아요. 아마도 그래서 둘이 헷갈린 모양이에요. 너 혹시 내 얼굴은 알아보는 거냐? 봐봐, 내가 누구야? 선배, 장난치지 마세요. 제일 답답한 건 저란 말이에요. 너 지금 회사에 소문이 어떻게 난 줄 알기나 해? 자기 얼굴 믿고 여직원들 무시하고 잘난 척 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 제가요? 제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요? 그러게 누가 그런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래? 여자들한테 일도 관심도 없는데 왜 너한테 그런 얼굴을 준 건지 모르겠다. 이래서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거야. 암튼 또 은혜 씨한테 빨리 사과해. 지금 엄청 오해하고 있어. 라며 선배가 기뜸을 해줬어요. 결국 저는 다음날 은혜 씨한테 커피까지 사주면서 사과를 해야만 했고요. 암튼 설명이 길어지긴 했는데요. 제 성격이 원래 그렇듯 여자에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신입사원인 은주를 보고는 처음으로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화장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이 신기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특히나 은주는 특유의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도움을 청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기에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낸 적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은주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제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참 이상했던 것이 그런 은주의 얼굴을 보게 되면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놀랐던 것이 있었는데요. 은주는 평소에는 차갑다 못해 냉정한 편이었는데요. 혹시나 제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다른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도움이 필요 없어지면 또다시 차갑게 돌변했고 말이죠. 암튼 그동안은 그런 여자를 본 적이 없었기에 혼란스러울 정도였는데요. 그러면서 제게 조금씩 관심을 표하는 모습에 묘하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몇 달 후 은주와 저는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요. 그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에 퍼지게 되었고 은주는 여직원들의 안주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연애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에 모든 것이 은주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고 거의 모든 것을 은주의 말에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주말 은주와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가던 중 제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꽤 큰 사고였어요.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병원에서 의식을 찾게 되었어요. 눈을 떠보니 가족들이 혼비백산한 채 울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가족들이 제 손을 잡고는 괜찮냐고 묻고 있었기에 저는 한동안 멍한 상태로 그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득 정신이 들어 은주와의 약속이 떠올랐어요. 놀란 제가 급히 은주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은주가 제게 무섭도록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시간을 낭비한 줄 알기나 해? 은주야, 사실 내가 말이야.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 구급차에 실려와서 조금 전에 깨어났거든. 그래서 어쩌라고. 왜 굳이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하는 거야? 그런다고 내가 시간 낭비한 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 왜 나한테 먼저 전화 안 한 거야? 은주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여자친구라고 하면 사고가 났다는 말에 많이 다쳤는지 괜찮은지부터 묻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기에 은주에게 미안하다고 오히려 사과까지 하고 있었어요. 은주야, 화내지 말고 들어봐. 내가 지금 병원이거든. 그래서 너한테 전화할 상황이 아니었어. 지금 나 미안하게 하려고 핑계대는 것 같은데 진수 씨가 잘못한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야? 아니,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그냥 너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아무튼 내가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진작에 그렇게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진수 씨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생각하면 지금도 혈압이 오른단 말이야. 라며 은주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옆에서 제가 통화하는 것을 다 듣고 있던 엄마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니, 사고가 나서 연락을 못한 걸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너무한 거 아니니? 사고가 나서 구급차를 타고 왔다는데 어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연락을 늦게 해서 화가 난 모양이야. 일부러 늦게 한 게 아니잖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실려온 건데 엄마가 보기엔 네 여자친구 좀 이상해 보이는구나.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말 안 하지. 그런 거? 당연하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남자친구가 큰 사고가 났다는데 놀라워서 바로 쫓아오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많이 다쳤냐? 어느 병원이냐? 그런 소리도 없는 것 같던데. 그러게. 온다는 소리도 안 오던데. 너 생각 잘해. 엄마가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가 않아. 결혼까지 할 생각이면 잘 생각하라 그 말이야. 여자든 남자든 결혼 상대 잘못 만나면 얼마나 고생인 줄 알기나 해. 그날부터 엄마가 제게 은주와 헤어지라는 말을 수시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엄마로 인해 병문안을 왔던 친구와 상의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친구 역시 은주의 행동이 평범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은주와 헤어질 결심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해도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제가 약속 시간에 10분 정도 늦은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불같이 화를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모습에 처음으로 다투기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은주는 매번 약속 시간을 어기는 편이었거든요. 그것도 30분 이상을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약속 시간에 단 한 번, 그것도 딱 10분을 늦었는데 은주가 제게 불같이 화를 냈던 겁니다. 지금 10분이나 지났잖아. 내가 왜 진수 씨 때문에 내 시간을 낭비해야 해? 생각해봐. 10분이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알기나 해? 아니,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랬지. 근데 난 처음 늦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하긴 뭘 너무해. 그렇잖아. 넌 매번 30분 이상 늦다가 오늘 처음으로 일찍 왔던 건데 그동안 네가 늦은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때는 내가 분명히 말했었잖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 거라고. 그래, 나도 급한 일이 생겨서 늦은 거라고. 그럼 네 말대로라면 네 시간은 중요하고 내가 기다린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인 거야? 뭐야, 그럼 혹시 나한테 복수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언제 복수를 하겠다고 그런 거라고 했어? 지금 진수 씨 말이 그렇잖아. 마치 나한테 복수라도 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냥 사과 한마디면 끝낼 일을 가지고 왜 그러냔 말이야. 근데 너도 매번 늦을 때마다 나한테 사과 안 했잖아. 내가 사과를 안 하긴 언제 안 했어. 매번 했는데. 너 미안하다고 한 적 없었어. 그건 내가 확실히 기억해. 뭔 소리라는 거야. 난 분명히 사과했는데.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아니야, 됐다. 됐어, 내가 미안해. 그럼 된 거지? 라며 제가 다시 사과를 했었는데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러한 일이 꽤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 퇴원을 한 뒤 은주를 만나서 진지하게 헤어짐을 통보했는데요. 은주가 갑자기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눈물까지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었고요. 결국 저는 그런 은주에게 또다시 넘어가고 말았답니다. 물론 그런 은주를 밀어내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잘못이긴 했지만 은주에게는 이상하리만큼 저를 조정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그런 은주에게 계속해서 휘둘리기만 하다가 그때는 진짜로 헤어져야겠다고 다짐을 한 뒤 은주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는데요. 은주가 다시 온갖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저를 올가매고 있었어요. 은주는 동정심을 유발하는데 어마어마한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헤어짐을 결심하자 회사에까지 이상한 소문을 내면서 저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 회사에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회사 선배가 제게 충고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사람들에게 어찌나 본인이 유리하게 이야기를 해놨던지 제 말이 통하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은주의 뜻대로 헤어지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로 인해 은주의 정체가 회사에서 밝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근처에서 붕어빵을 만들어 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요. 그 붕어빵을 팔아서 홀로 손주들을 키우고 계셨어요. 아마도 회사 직원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기도 했어요. 아무리 추운 날에도 나와서 붕어빵을 굽고 계셨거든요. 또한 할머니가 워낙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기에 다들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할머니 손주들도 다들 착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를 돕고 있었고요. 그랬기에 우리는 하나라도 더 팔아드리려고 집에 갈 때 포장을 해가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팀장님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간식으로 붕어빵만은 드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암튼 우리 모두의 마음은 다 똑같았는데요. 그 할머니와 손주들이 부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은주 많은 그 할머니를 참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기가 막힌 말을 했거든요. 내가 보니 붕어빵이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닌데 왜 다들 사 먹는 거야? 난 노점상에서 파는 것들 지저분해서 싫던데. 어? 못 들었나 보구나. 할머니 혼자서 손주들 힘들게 키우고 계시잖아. 그래서 다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붕어빵 맛도 괜찮기도 하고 말이야. 난 엄청 맛있던데. 자기는 되도록이면 저기 붕어빵 사 먹지 마. 뭐? 왜? 나 저기 단골이야. 우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시고. 위생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 저 안에 들어가는 팥 언제 만든 건지도 모르고 그니까 사 먹지 말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사 먹었는데 큰 문제 없었어. 라며 제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는데요. 며칠 후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은주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그 붕어빵 할머니 신고했어. 뭐? 신고를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뭘 잘못하셨다고? 몰랐어? 그 붕어빵 불법 노점상이잖아. 은주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은주의 말을 듣던 팀장님부터 직원들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결국 팀장님이 잔뜩 인상을 쓴 채 은주에게 쓴소리를 날렸어요. 아니 굳이 왜 신고까지 하고 그래? 그 할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데. 그냥 해본 말인 거지. 진짜 신고한 건 아닌 거지. 아니요, 신고했는데요. 불법 노점상이잖아요. 제가 진수 씨한테 먹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말을 안 듣길래 신고했어요. 은주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는데요. 그동안에도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긴 했지만 그날은 정말이지 공포감마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 또한 다들 같은 표정이었고요.
그 뒤부터 회사에는 은주에 대한 소문이 이상하게 나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이 은주를 피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선배가 제게 진지하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그때 너한테 말실수를 좀 한 것 같다. 가만 보니 은주 씨 좀 이상해 보여. 감정이 없는 사람 같다고 해야 할까? 너 만나는 거 진지하게 잘 생각해봐라. 진짜 무섭다, 야. 혹시 안가에 인사를 드리고 그런 건 아닌 거지? 그런 건 아닌데 은준의 집에 가서 몇 번 식사를 하긴 했었어요. 은준의 엄마가 자꾸만 오라고 해서요. 아무튼 빨리 정리해. 내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말이야. 은주 씨 증상이 소시오패스?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흡사해. 소시오패스요? 그래, 너도 한번 알아봐라. 근데 내가 보기엔 딱 그렇더라고. 선배의 말에 소시오패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역시나 은주의 행동이 소시오패스와 아주 흡사해 보였습니다. 그 뒤 제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고요. 결국 은주에게 헤어짐을 통보한 채 천천히 이직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은주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같은 회사에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 보였거든요.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은주와 헤어지고 난 뒤 2달 후에 다른 회사로 이직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 뒤 저는 은주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주 어머니가 제게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완강하게 거절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기에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만났던 거고요. 자네한테 정말로 미안하네. 사실 내 딸인데 내가 왜 모르고 있었겠나. 근데 자네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자네랑 있으면 변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 그럼 알고 있으셨다는 겁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뭔가 이상하긴 했어.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울지도 않고 그러더니만 생명이 다한 건데 뭘 그렇게 울어. 또 사면 되지. 라고 말을 하더라고. 그냥 멀쩡해 보이다가도 어떨 때는 전혀 다른 사람 같을 때가 많았네. 자네한테는 정말 미안했네. 그럼 제가 처음 인사드리던 날 은주가 조금 이상하지 않냐고 제게 물었던 게 혹시나 싶어서 제게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네요. 이제서야 퍼즐이 다 맞춰지네요. 미안하네. 나도 엄마다 보니 내 딸이 멀쩡한 사람과 결혼하길 바라서 그만. 내가 자네한테 사과하려고 부른 것뿐이네. 그동안 정말 고마웠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휴대폰 번호를 바꾸도록 하게. 혹시나 몰라서 말이야. 라며 은주 어머니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은주 어머니의 그 마지막 말이 정말 섬뜩하게 들리기까지 했어요. 결국 제가 전화번호까지 바꿨고 말이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가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 전 회사 선배가 제게 전화를 해왔는데요. 결국 은주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말과 함께 그 붕어빵 할머니는 다시 그 자리에서 붕어빵을 팔고 계신다며 안심하라는 말까지 해줬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심 또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